다 같이 사용하고 모두가 확인하는 장부란? 분산장부 기술을 쓰면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다. 기존 법정화폐의 중앙집권 시스템은 모든 거래를 한 대 혹은 여러 대의 중앙 서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량의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고액의 비용이 든다. 해킹당할 우려도 있어서 강력한 보안 대책은 필수다. 비트코인이 채용한 분산장부 시스템은 복수의 컴퓨터가 동일한 거래를 처리한다. 중앙집권 시스템은 서버가 다운되면 서비스 운영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지만 분산장부 시스템은 일부 컴퓨터가 다운되어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래에 참여하는 다수의 컴퓨터가 전부 동시에 다운되어야만 네트워크 시스템이 멈추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어떤 노드건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모든 컴퓨터의 데이터가 공유된다. 전 과정을 다수의 컴퓨터로 실시하는 만큼 중앙집권 시스템과 비교하면 구축과 운용에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동일한 데이터가 다른 여러 컴퓨터에 존재하기 때문에 백업도 필요 없다. 중앙 서버가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중앙집권 시스템은 그 서버가 신용에 근거나 다름없다. 한편 다수의 컴퓨터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분산장부 시스템은 각 컴퓨터가 분산되고 익명화되어 있어서 특정 컴퓨터를 신뢰할 필요가 없다. 변조 불가능, 암호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설계. 비트코인은 전자서명이 된 가상화폐다. 전자서명은 비트코인 거래의 중액을 이룬다. 전자서명이란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상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에는 전자서명이 쓰인다. 비트코인을 보낸 사람이 비밀키의 소유자 본인이며 송금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자서명으로 증명한다. 전자서명의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에는 송금인의 비밀키와 수령인의 비트코인 주소가 필요하다. 송금인은 타원곡선 암호라는 공개키 암호 방식과 비밀키를 사용해 공개키를 작성한다. 미리 작성해두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몇 BTC를 송금했다 라는 거래 데이터를 비밀키로 변환하여 서명 데이터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서명 데이터와 공개키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의 컴퓨터에게 공개한다. 마이너는 공개키를 사용해서 서명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을 완료하면 이 송금은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 이미 증명된다. 신분증명서나 임감도장을 도둑맞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듯이 만에 하나 비밀키가 유출된다면 누군가가 본인인 척 마음대로 송금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한 전자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밀키를 엄중히 관리해야 한다. 공개키와 비밀키로 거래하기.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 방식을 채용한다. 앞에서 비트코인의 송금 처리에는 전자서명이 쓰인다고 설명했는데 전자서명에는 암호 기술이 사용된다. 대표적 암호 기술의 하나로 공통키 암호 방식이 있다. 이것은 공통키라는 하나의 열쇠를 양측이 공유하는 방법이다. 공통키로 정보의 자물쇠를 채워서 상대에게 전송하고 상대가 같은 공통키로 정보의 자물쇠를 풀면 복호화된다. 공통키 암호 방식은 공통키가 유출될 시 제3자가 자물쇠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공개키 암호 방식이다. 이것은 공개키와 비밀키라는 두 개의 열쇠를 써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두 열쇠는 1대1로 대응하며 짝을 이루는 열쇠가 있어야만 자물쇠를 풀 수 있다. 공개키로 정보를 잠가서 상대에게 전송하면 공개키와 짝을 이루는 비밀키로 자물쇠를 푸는 것이다. 공개키는 이름 그대로 누구나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비밀키는 비공개여서 수신자밖에 모른다. 공개키 암호 방식은 메일 송수신이라든가 은행 인터넷 뱅킹 등 실생활에 폭넓게 쓰인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많은 가상화폐도 공개키 암호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거래 데이터는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특수하게 처리된다. 비트코인의 근간 기술인 블록체인은 거래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덩어리에 담는다. 비트코인은 약 10분간 이루어진 거래 데이터가 한 블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블록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체인 모양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블록 안에는 거래 데이터 외에도 바로 앞 블록의 정보가 집약된 해시값과 넌스가 담겨 있다. 해시값이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암호화 해시 함수라는 특수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고정된 길이의 값을 말한다. 주어진 데이터와 같으면 반드시 같은 해시값이 나오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완전히 다른 해시값이 나온다. 또한 해시값으로부터 원래 데이터를 역산하지 못한다. 넌스란 number used once,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숫자의 약자로 새 블록을 생성하는 데 이용되는 값이다. 어떤 조건에 들어맞는 해시값을 구한 컴퓨터는 새 블록을 생성할 권리를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정보, 앞 블록의 해시값, 새 블록에 담길 거래 데이터, 넌스와 타임스탬프, 버전 정보 등을 암호화 해시 함수에 넣어서 특정 해시값을 구하면 새 블록이 생성된다. 해시값은 그저 난스를 바꿔가며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계산을 반복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밖에 구하지 못한다. 거래 이력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원리. 블록체인에는 거래 이력을 바른 순서대로 정리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거래가 장부에 기록되며 그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블록체인을 채용했다. 블록체인이란 거래 데이터가 담긴 덩어리를 블록화하여 시계열로 연결한 것을 말한다. 각각의 블록에는 바로 앞 블록의 내용에 근거하여 생성된 해시값이 들어있다. 이 해시값들을 연결하는 기술을 해시체인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해시체인을 구성하는 해시값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어질 새 해시값의 계산 작업을 반복하여 해시값의 연쇄를 만드는 기술이 해시체인이다. 해시체인을 쓰면 데이터의 순서가 유지되어 누가 무슨 방법을 쓰든 블록 속 데이터를 변조하기 어려워진다. 기존 시스템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를 변경하는 일이 원리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누구도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POW와 해시체인을 채택하고 있다. 그 덕분에 거래 이력이 전부 공개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데이터를 변경하지 못한다.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도 할 만한 이 사고방식이 블록체인의 핵심이며 시스템 역시 그만큼 안전하게 운용된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당시 대세이던 천동설을 반박하고 지동설을 주장하여 천문학의 대전환을 일으킨 것에 빗댄 표현이다. 분산된 컴퓨터로 거래를 검증하고 보존하는 공통규칙. 비트코인의 합의 방법은 작업량. 블록체인은 흩어져 있는 다수의 컴퓨터로 작업을 처리한다. 각각의 컴퓨터가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일부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데이터에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법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란 어디까지나 데이터 값의 일치를 뜻한다. 다수의 컴퓨터가 동일한 자료를 공유하고 그것이 서로 일치할 때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데이터가 유지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의 작업량을 이용한다. 컴퓨터에 계산 경쟁을 붙여서 어떤 숫자를 빨리 찾아내게 만드는 것이다. 이 작업은 컴퓨터와 전기세를 동원한 제비뽑기나 다름없다. 전 세계에 분산된 다수의 컴퓨터가 제비를 찾으려 단순 계산을 반복한다.
가장 빨리 제비를 찾은 컴퓨터는 새 블록을 추가할 수 있는 권리와 보수를 받는다. 그리고 새 블록에 제비를 담아 다른 컴퓨터로 전송한다. 다른 컴퓨터들은 제비가 똑바로 담겼는지 확인한 뒤 자기 장부에 그 블록을 추가한다. 자연스럽게 같은 데이터가 모든 컴퓨터에 공유된다. 이처럼 작업량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작업량을 참조하여 합의를 형성하는 알고리즘을 POW, Proof of Work 라고 부른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일부 알트코인은 다른 알고리즘을 채용하여 변조를 방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POS, Proof of Stake다. POS는 코인 보유량에 비례하여 블록의 승인 비율을 결정한다. 협력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POW. 많은 전기세를 지불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을 반복한다. POW란 비트코인이 변조를 억제하기 위해 채용한 알고리즘이다. 직역하면 작업 증명이라는 뜻인데 분산된 각 컴퓨터에 계산 작업을 시켜서 조건에 들어맞는 값을 도출한 컴퓨터가 생성한 블록이 옳다고 승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렇게 조건에 맞는 값을 도출한 컴퓨터에게는 코인이 보수로 지급된다. 이른바 보수가 지급되니 열심히 계산하자 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다만 POW는 오직 넌스를 바꾸는 것으로 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작업 자체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수의 컴퓨터를 준비해서 일제히 계산하는 만큼 전기가 많이 들고 전기세도 낭비된다. 더군다나 현재는 채굴에서 몇 곳이 전체 채굴량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소위 채굴의 과점화가 진행된 상태인데 이대로 과점이 지속되어 그들의 발언권이 커지면 비중앙 집권이라는 비트코인의 이상까지 붕괴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런 비판 때문에 POW와 다른 새로운 알고리즘이 대두하였고 이것을 알트코인에서 채용하는 작업 방식이다. 비밀키를 여러 명이 나누어 관리해서 보안을 강화한다. 무단으로 코인을 송금하지 못하는 멀티시그 거래. 코인을 송금하거나 관리할 때 더욱 안전을 기하려고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멀티시그 거래이다. 멀티시그 거래란 멀티시그니처 거래의 줄임말로 복수의 서명이 가능한 거래를 뜻한다. 코인을 송금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승인을 요청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하는 기술이다. 가령 회사가 비트코인을 관리할 경우 직원 한 명이 혼자 비트코인을 관리한다면 횡령 등의 문제를 일으켜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서명 없이는 코인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보통은 M of N, 멀티시그 주소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2 of 3는 비밀키 3개를 가진 사람들 중 2명의 비밀키에 해당하는 서명이 있다면 코인 이동이 가능하다. 에스크로, 중개자 거래도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이동할 때 신뢰할 만한 제3자를 끼우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사이트에서 안전하게 인출할 때까지 코인을 3명 사이의 공유 주소에 보관해놓고 2 of 3 형식으로 코인 이동을 약속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둘 사이에서 송금이 완료되고 혹시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태가 발생하면 구매자와 중개자가 둘이서 환불 수속을 진행한다. 아직은 어느 기술도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향후 블록체인이 널리 보급되면 생활에 고루 침투할지도 모른다.